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죠. 스타트업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액토즈 소프트 사업개발팀에서 사업개발본부 해외사업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관련 업무 경력이 2년에서 6년 사이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업무 특성상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가 가능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합니다. 경영과 경제학위 전공 또는 관련 경험이 있거나 모바일, PC 온라인 게임 업계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어 등 제2외국어 능통자도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동에서 품질 보증 분야 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금속과 산업, 신소재, 재료, 전기 전공인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가 가능하고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 우수한 분, 또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노브랜드 해외 영업팀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무관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분 중 의류 벤더 경력이 3년에서 5년 사이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근무지는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영어가 가능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1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전자에서 기술연구소 전력전자 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기와 전자 관련 학과 전공자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전력전자 및 S&PS 경력이 있는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및 습득에 열정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 그리고 엑싱크의 송복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태 대표님. 네. 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테지만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은 일부에 나온 거는 제 처음인데 원래 이 시간에는 그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가 예.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하고 그 일주일간에 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인데 뭐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최성진 대표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그 했던 일들하고 오늘 저희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2시부터 저희 그 코리안젤스 투자 퍼레이드가 이제 올해 연말 결선대 우리 그 노래자랑에서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 이벤트로 이제 리멤버 데이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그 퍼레이드에서 발표했던 업체들을 보니까 한 110개 정도 돼요. 오. 그 110개 회사 중에서 저희가 11개, 딱 10%네요. 11개 회사를 저희가 따로 추려서 오늘 다시 이제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이제 코리아에셋 사장님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평가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업체들 중에서 이슈가 있거나 뭐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은 회사들 대상으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아이템들이 지금 투자를 받아서 성장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그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분들은 예. 한번 참석해서 그 행사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세종에 갔었어요. 네. 세종시에서 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 대회라는 걸 갔었는데 그 우리 요즘 이제 투자 받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엔젤 클럽들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투자하지만 그 크라우드 펀딩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십시일반 소액 투자를 이제 네티즌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데 그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해서 이제 그날 모의 크라우딩과 이제 실제로 하는 대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 아이템을 봤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부산에 갔어요. 네. 부산에 해운대 정말 오랜만에 해운대 잠깐 찍었는데 그냥 발에 살짝 발만 물에 밟고 다시 행사장으로. 그래서 이제 부산에 5개 대학이 주최하는 또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1년을 결산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우리 창업에 관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창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관이나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고 올해 결산하는 거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 1년 동안 그 지원하는 기관의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뭐 매니저 이르기까지 그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은 걸 도와주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고 이러는 거를 봐서 이게 올해도 마감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했고 애를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연말로 다가오다 보니까 각종 그 창업 지원 사업들이 이제 마지막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또 마지막 그 스케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과를 이제 뭐 알리거나 보고하거나 자랑을 해야 되는 거고 창업 지원 기관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뭐 백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도 하는데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그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서치하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올해 우리 스타트업들 뭐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연말 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엑싱크의 투자 전망도 잘 살펴봐 네,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이번에는 엑싱크의 송복은 대표님 소개도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싱크의 송복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에 엠넷에서 인턴 생활을 거쳐서 플랜 A라는 공연을 연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요즘 핫한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2AM, 2PM, JYJ, 뭐 AOA, 넬, CN블루 등 되게 많은 우리나라들 아티스트들의 국내 공연을 연출하고 그리고 해외 투어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에 제가 이제 엑싱크를 창업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연 예술 관련 스타트업은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엑싱크 무슨 뜻일까요? 엑싱크는 기본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싱크시킨다, 연결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오. 그래서 요즘 진행하시는 많은 행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무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무대 밖에 있는 관객들과 무대를 싱크시키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엑싱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저는 싱크라고 해서 싱크빅의 싱크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엑싱크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벤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앱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해외에 이제 컨퍼런스나 전시회를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채팅을 통해서 미팅도 잡고 행사 정보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진행하는 거에 Q&A나 뭐 스탬프 투어 같은 걸로 참여도 하는 네. 그런 재미있는 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좀 발견을 했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수의 관객이 행사에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점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해서 뭐 카드 섹션이라든지 스탬프 투어, 뭐 포인트 시스템 이런 좀 관객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사에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브로셔를 무한정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행사에서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걸 효율적으로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행사가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행사였는지 아닌지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앱을 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지를 보면은 이 행사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사후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이벤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들 막 몇 년씩 연구하시고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렇게 좀 뚝딱뚝딱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요거는 제가 단연간의 공연에 대한 연출 경험을 바탕으로 네. 행사들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모듈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사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은 모듈화해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클릭만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빌더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개발자분들이 30분 정도만 서버 작업을 하면은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김종태 회장님 네. 매달 투자 퍼레이드 행사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하실 때. 모의 투자 뭐 이런 거 정도만 하고 예. 있는데 지금 그 우리 빌더 써서 네. 내년부터는 포맷을 저희도 네. 바꿔볼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엑싱크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투자 퍼레이드 예.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참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금 생각이 저희가 하고 드는데.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 단순한 그냥 그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이 아이템에 우리는 뭐 얼마씩 크라우드 펀딩처럼 뭐 그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행사의 입장부터 신청부터 입장 그다음에 뭐 행사 전체 진행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같이 연결된다면 그 빌더를 한번 저희도 끝나고 나서 나중에 네.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걸로 2019년에는 우리 엑싱크와 함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 방금 또 고객을 한 분 확보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좀 엑싱크 이야기 잠깐 들어봤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좀 투자 대상으로는 어떠십니까? 아, 예, 지금 그 빌드 솔루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냥 앱을 만들어서 이런 그 박물관이나 전시에 참여해서 그거를 이제 쓰게 하는 뭐 계약을 해서 거기하고 뭐 수주해서 거기에 맞는 앱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누구나 다 그 행사에 맞춰서 그 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해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우리은행 투자금융부 쪽에서 저희 쪽에 투자를 얼마 전에 진행을 해서 네. 처음으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투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은행에서 어떤 그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아마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서비스가 글로벌하게까지 진출이 되고 확장이 된다면 충분히 또 우리 그 엑셀러레이터부터 시작해서 엔젤, VC까지 이어서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은 좀 더 들어보고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소개를 좀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 원래 공연을 연출하시던 분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PD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창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공연 PD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관객이 더 재미있게 공연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많은 방식들을 써보게 되었죠. 뭐 풍선을 나눠주기도 하고 플래카드 들게 하기도 하고 뭐 다 같이 뭐 박수를 친다든지 노래를 따라 부르게 떼창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쓰는데요. 이것들 중에서도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연출이 있을까? 네. 요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을 접촉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이제 사업으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필요를 느끼셔서 네. 창업을 한 케이스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아예 없진 않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창업하고 나서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창업 초기에 가장 초창기에 제가 엑싱크를 만들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연출을 하던 그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공연에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첫 선을 보이기로 됐었어요. 오, 네. 그래서 관객들이 다 같이 방탄소년단 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퀴즈를 풀고 이런 재미있는 그런 연출을 준비를 했었는데 공연을 딱 일주일 앞두고 저희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 때문에 네. 공연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아이고, 예, 그래서 결국 많이 되게 실망을 했었고 하지만 다행히 이제 새로운 공연을 찾아가지고 2개월 후에 저희가 최현우 매직 콘서트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예. 야, 정말 그런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방법 때문에 취소가 되면 정말 허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용하지 못한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때 사용하지 못한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아쉽게도 방탄소년단 스케줄 때문에 그 팬미팅을 다시 하지 못했고요, 아예. 네. 그래서 그 팬미팅의 내용이 다 사실 다 취소가 되고 실제로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네. 네. 첫 액땜을 정말 제대로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좀 반대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셨을까요? 가장 보람차고 기뻤던 순간은 제가 2015년 연말에 이제 컬투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네. 공연의 카드 섹션을 쓰고 싶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관객들의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공연장에서 카드 섹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전국 투어에 들어갔는데 첫 공연에서 이제 컬투 분들도 이게 관객들이 그 핸드폰으로 켰을 때 어떤 모습일지 예상을 못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딱 불이 꺼지고 관객들 스마트폰에 카드 섹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노래를 못 부르시고 너무 예쁘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되게 감사를 하는 그런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가 되게 보람이 많이 찼었습니다. 예. 네. 아니 정말 근데 보람을 느끼실 일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또 수상 소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랑도 네. 좀 해주고 가시죠. 네. 네, 저희가 그 K 글로벌 300이라는 기업에 2017년에 선정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선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보육 기관에서 인정하는 300대 그 스타트업 성장하는 스타트업 안에 들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정말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공연, 아까 컬투 공연도 말씀하셨고, 방탄소년단, 최현우 마술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공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그 아티스트 회사 쪽에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팬들이 요청을 하는 건지 이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주로 팬들이 요청을 하기보다는 공연 기획사나 연출가분들이 저희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요청을 하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엑싱크처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는 회사 네네. 흔치가 않잖아요. 이렇게 좀 혹시나 뭐 관련 스타트업이 이런 투자를 좀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돼야 될까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한 2011년도부터 저희가 엔젤 클럽을 결성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2, 13, 14, 15년도까지만 해도 IT 분야 특히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앱 같은 쪽에 투자를 많이 사실 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템들이 지금 2018년도까지 쭉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와 부침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IT 쪽보다는 조금 더 BIT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저희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IT를 뺄 수는 없고요. 그 새로운 어떤 시장을 선도해가고 만들어가는 회사,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투자 결정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엑싱크는 이제 부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그 공연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전시회, 박람회, 그다음에 또 행사 이런 이벤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으로 충분히 이제 보이고 거기에는 공감을 가는데 조금 더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우리 공연 볼 때 공연을 봐야지 이거를 보면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도 한번 개선해 보든가 아니면 우리 저기 우리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초기 창업자 즉 그 창업 시에 처음에 창업할 때 투자하는 사람들을 3F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F는 뭐 아시겠지만 불쌍한 패밀리. 두 번째 F는 이제 더 불쌍한 프렌드. 그다음에 세 번째 F가 뭔지 아시죠? 모르실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플릿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이런 어떤 그 공연 지원하는 앱 같은 데서는 이제 팬이라고 얘기해요. 팬. 네. 우리 요즘 팬덤이라는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팬들이 또 투자를 해주는 게 상당히 이제 크고 그 부분은 어느 이제 뭐 아이돌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이제 관련된 거이긴 한데 그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입장에서 앱이 되고 그런다면 어느 한 그 아이돌의 팬덤 현상을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어떤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전체 다 아우르는 네. 그런 측에서 팬클럽들의 어떤 투자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우리 그 연예계 쪽 특히 이런 공연이나 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이런 팬들을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잘 사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가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은행에서 투자를 받는 네. 부분도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뭐 정부나 금융기관에 투자 지원 받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업 초기 개발비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공연과 관련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어떤 공연 관련된 지원 사업 혹은 R&D 사업 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과거에 이제 진행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예전에 연출도 하셨으니까 혹시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제가 창업 초기에는 한 8개월 정도는 공연 연출을 하면서 엑싱크를 병행했던 기간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요거 두 개를 병행하면은 엑싱크에 제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연출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엑싱크에만 현재까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이제 거의 4년 정도 접어드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엑싱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17분 정도가 계시고요. 그 중에서 개발팀이 7분, 그리고 마케팅 및 영업팀이 5분, 운영팀이 3분, 그리고 디자이너분이 2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행사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쓰이도록 영업 및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운영팀에서 이걸 어떻게 그 어플리케이션 빌더를 쓰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행사에 최적화하게 쓰실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 그 영업팀에서 행사 기획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근무가 조금 특이한 편인데요. 저희는 유연 근무와 원격 근무가 조금 섞여 있는 형태의 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독일에 계신 개발자분도 채용을 해서 같이 코업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대전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지금 현재 여행을 떠나서 제주도에서 이 리모트 워크로 오.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월수금 10시 반에서 1시까지가 반드시 사무실에 나와서 다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고요. 이 이외의 시간들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시간을 채우면서 일을 하는 유연근무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유를 주는 대신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엑싱크 어떤 회사일까? 참 재밌다.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회사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또 혹시라도 좀 구인 계획 있으시면 원하시는 인재상도 한번 말씀을 하고 가시죠. 네.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많이 트렌디하고 이벤트 앱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국내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점점 재미있고 트렌디하게 행사들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엑싱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유롭고 편안하지만 수평적이고 일만큼은 하지만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소수 정예의 인원들이 모여서 팀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 없이도 스스로가 성장하고자 하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연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도 그 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가는 방향과 개인이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일치를 시키면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많은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일을 아주 탁월하게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유연 원격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원 간의 신뢰가 없으면 유연 근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 간의 서로 동료를 신뢰하고 서로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유연 근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용이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대면해서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내 메신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말 간략하고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관련 분야 스타트업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엑싱크를 따르고자 하는 후배 스타트업들이나 또 뭐 생각하고 계신 취준생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많은 것은 자기 객관화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어떤 직원을 채용할지
혹은 내가 어떤 부분을 위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라는 스타트업 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두루두루 잘하는 멀티플레이어여야 하지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그 영역을 다른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한정된 정보 속에서 제가 정말 많은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편향되지 않게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응원의 한마디도 해주신다면요. 스타트업이 매력적인 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송보근 대표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엑싱크를 아직 이용해보지 못한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어떤 행사장에서건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꼭 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벤트 앱은 관객분들이 썼을 때 훨씬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행사를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더 다양하고 신선한 기능들을 행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싱크를 이용해 되게 재미있는 행사를 실제로 참여도 해보시고 혹은 50명 이상이 모이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신다면 저희에게 접촉을 해주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조만간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희 시청자분들의 엑싱크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SK나이츠라는 농구 구단 어플리케이션에서 매 홈경기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구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12월 25일에 던파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기업 행사들에서 저희 앱이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엑싱크의 송보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네. 들어봤는데요. 자, 김종태 회장님 오늘 엑싱크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쭉 듣고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B2B 성격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이 앱을 도입을 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앱을 이제 쓰게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행사 끝나면 이제 앱을 지워버리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B2C로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 나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B2C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사용자들이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벤트, 뉴스, 뭐 계속 전국에서 하는 축제 뭐 이런 것들과 막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조만간 우리 그 엑싱크가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대표 그 행사 앱으로 예. 사용이 되는 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엑싱크의 계획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저희 엑싱크는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저희 계획에 딱 들어맞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B2B로 기업 행사에 대한 서비스만을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저희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더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서 3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다 혹은 뭐 대학생들이 가는 MT다 혹은 과에서 주최하는 학회 이런 부분들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B2C로 저희는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에서 엑싱크와 또 송보근 대표님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엑싱크 송보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종태 회장님은 2부에서도 함께 하시는 잠시 거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